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12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박하민 선수와 강우혁 선수의 경기이고요.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하민 선수는 올해 KB리그 신인상을 수상할 만큼 빼어난 활약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강우혁 선수는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선수인가요? 네, 강우혁 선수는 이제 2015년에 이제 영재 입단대를 통해서 입단을 했고요. 현재 국가대표팀 육성군에 소속되어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선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우혁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결이고요. 먼저 대회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8 크라운 혜택에는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합니다. 피처 방식으로 각자 10분의 한 수가 주어질 때마다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우승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이 주어지고요.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네, 스위스 리그 5회전을 통해서 남자조는 24명, 여자조는 6명이 선발이 됐고요.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네, 결승전은 3번 승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16강전이 거의 다 보여지는데요. 박하민 선수와 오늘 강우혁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대국장에 바로 입장을 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선수들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하민 선수와 강우혁 선수의 대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벌써 12번째 경기입니다. 박하민 선수 갈수록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꾸준히 노력하고 점점 더 이제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자를 꺾는다는 그런 경험은 본인의 그 진취적인 그런 어떤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강우혁 선수 얼마 전에 펼쳐진 GS 칼텍스배에서 또 예선전을 통과해서 본선에 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GS 칼텍스배 첫 본선이었고 최근 6연승을 거두면서 본인의 그 기세를 한껏 올리고 있습니다. 피셔 방식입니다.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대부분 시작하겠습니다. 강우혁 선수 흑번으로 시작합니다. 두 선수는 크라운 혜택의 본선 첫 진출인데요. 네. 박하민 선수는 특히 예선전 5판에서 오전 전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들의 면면이 상당히 뛰어났고요. 네. 한승주 선수, 한상조 선수, 설현준 선수, 신민준 선수, 나연 선수까지 네. 걷고 5승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기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제는 이제 강자들과 싸우더라도 내가 대등히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이 올 시즌 KB리그에서 워낙 강자들이었죠. 뭐 김지석 선수, 이세돌 선수 등 그런 선수들을 꺾다 보니까 누구랑 두더라도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임할 수 있는 네.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가 각각 국가대표팀 그리고 육성군으로 소속되어서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네. 대국은 아무래도 이제 못하죠. 그게 아무래도 지금 소속돼 있는 그런 팀이 다르니까. 내심 강우혁 선수도 이제 국가대표팀 선수인 이 박하민 선수 한번 둬보고 싶었을 텐데 네. 그 무대가 또 이런 또 공식 시합에서 붙게 되어서 또 내심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나도 국가대표팀 선수 한번 이겨볼 수 있다. 네, 그런 마음이 내심 있을 겁니다. 두 선수는 공식전 첫 대국입니다. 네, 지금 3-3을 바로 들어간 선택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강우혁 선수가 조금 이제 일찍 국가대표실에 와서 포석 준비를 좀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포석 준비를 좀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준비한 내용의 지금 포진으로
두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뭐 최근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포석이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어느 정도 연구는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너무 여러 가지 선택이 많이 있는데 뭐 걸치는 수법, 걸치는 수법. 이 걸침의 의미는 이제 받아준다면 이곳을 젖히고요. 입고 나서 축으로 잡겠다. 이제 네. 그런 뜻입니다. 걸침의 의미도 있지만 축머리의 의미도 있는 그런 한 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백이 걸쳐갔을 때 흑이 이쪽으로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요즘 또 걸칠 때 안 받는 게 또 대세이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축머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좌악이 쪽을 지켜버리는 네.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물론 걸치는 수 외에도 이제 3-3 들어가는 수, 그리고 이쪽으로 걸치는 수 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받아준다면 아무래도 방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백이 두 텀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본형이 나오는데 축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이죠. 역시 축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우혁 선수도 그것을 좀 신경을 쓸 겁니다. 역시 좌기를 정리합니다. 네, 집으로도 큰 자리고요. 흑실리가 제법 많이 생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쪽 방면으로 압박을 했을 때 백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돌들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백이 이쪽을 지키는 것은 흑이 이쪽도 선수로 처리하고 이것도 받아내고 하니까 백은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걸쳤던 자리를 양걸침하면서 이쪽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백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강우혁 선수를 보다 보니까 하나생명배에서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프로 기사들 중에서도 하나생명배 우승자 출신들이 네, 전부 다 또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우혁 선수도 그 길을 또 이어받아서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국대회 우승을 한 경험은 네. 그것이 본인에게 이제 자신감으로 남게 되고 또 아무래도 본인의 실력을 입증했다는 그것도 증거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이가 몇 살 때 우승했느냐 그것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 할수록 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그때 우승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그런 기재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사가 되었던 것이고 보통 한 4학년 때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한 1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기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4학년 정도 우승을 하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명씩 낮아지는 순간 그것의 10배를 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걸쳐왔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한쪽을 봤던 간에 이제 다른 한쪽 걸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있고 이쪽을 조금 염두에 둔다면 바로 붙이는 진행이죠. 이 진행을 바로 할 수도 있어요. 흑이 이렇게 받아간다면 백도 날일자가 좋거든요. 박하민 선수는 좀
천천히 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쪽에서부터 보통 양걸침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이 돌에 대한 안위를 조금 더 신경 쓴 그런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협공을 하면서 좌측에 있는 백 또한 어느 정도 공격을 하려는 네. 자세를 취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흙이 하나 걸쳐두고요. 이런 식으로 밀어갔을 때가 자세가 좋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벽이 생기면서 집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미리 흑도들이 이쪽에 투자되어 있다면 지금과 같이 밀어주는 교환들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죠. 이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리라고 한다면 백이 쉽게 이런 식으로 3-3을 들어가고 처리한다. 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쪽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쪽 밀어서 좌변을 키우는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좀 쉬운 선택이 싫다면 박하민 선수도 뭐 양옆공을 한다든지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쉽게 소연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네. 평소에 이 형태에 대해서 좀 연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우악의 정석만 보시면 흙이 좀 두텁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설인데 흙이 협공한 이 돌이 지금 조금은 느슨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하민 선수는 선수 뽑고 양걸침에서 발빠르게 충분히 들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강호혁 선수도 상당히 침착한 스타일이에요. 극단적인 그런 전투로 승부를 보는 것보다 네. 정말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승부에 능한 네, 그런 선수고요. 뭐 박하민 선수도 대표적인 운영형 네.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조금 호흡이 네, 길어질까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빈틈을 보이는 쪽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둘 다 워낙 좀 단단하고 특히 박하민 선수의 그 안정감은 KB리그에서도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하민 선수가 어지간하면 먼저 빈틈을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자, 두 칸 벌려가면서 뭐 우변 쪽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교환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면 뭐 흑백간이 아주 무난한 그런 포석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협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더라도 이런 반발은 지금은 두렵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네, 우변에 어떤 큰 실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이 오히려 변화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때 두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앙을 막히긴 싫죠. 네, 이거를 정말 두점머리라고 해서 늘어주는 건요. 지금은 느린 행마가 되겠습니다. 백이 선수를 뽑고 오히려 협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는다고 해서 이 두 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정비하는 수법이 자주 나옵니다.
깔끔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서 또 젖혀서도 기세로 둔다. 이거는 이제 이쪽을 끊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나가는 싸움도 가능하고 쉽게 돌려치기만 하더라도 네, 이돌이 위험이 없는 되네요. 상황이죠. 예. 귀가 지금 위험해지죠. 네. 네, 박하민 선수 그래도 미리 이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잠시 뜸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강우혁 선수가 미리 안 했다는 것은 이수를 좀 유도를 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충분히 만족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상대방의 반발을 유도한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백이 그냥 받아준다면 네, 똑같아지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애초에 해놨으면은 받아야 되고 그냥 바로 진행이 되는 건데 상대방이 시간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애초에 그 변화가 두렵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변화를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특히 이런 피셔 방식, 시간 누적제 방식은 그런 작전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시간을 사용하고 같은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1, 2분 정도 득을 본 거죠. 자, 여기서 이 자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급소입니다. 흑이 협공을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아야 네, 괴수의 체면을 또 살릴 수가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백이 반대로 달린다. 그럼 백은 집도 집이지만 전혀 신경 쓸 것 없는 완벽한 돌이 되고요. 흑의 애초에 갔던 협공이 좀 무색해지죠. 뭐 예를 들어서 걸치고 두려는 욕심을 부렸다가는 그 받아준다면 이 교환은 아무래도 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백은 받지 않고 이쪽을 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수의 급소, 안형의 급소이기 때문이죠. 맞고 이렇게 행마를 할 때 그때 걸쳐가는 것이 네, 무난한 진행입니다. 반대로 이제 백이 이쪽 방면으로 온다면 그냥 뛰어나가서 네,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고요. 네, 혹은 이렇게 이어서 단단하게 둔다든지. 지금 배석이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두면 이제 백은 거의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받아줘도 같은 맥락이긴 네. 해요. 어차피 이쪽으로 둬야 됩니다. 같아지는 건데요. 지금 이 형태 여기 미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식으로 둘 때 밀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아예 자변 쪽으로 좀 그림을 그릴 때는 지금의 이 작전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거의 절대의 자리긴 합니다만 배석상 다른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네. 애초에 여기를 두었을 때는 진짜 크기 그리는 그 매력적인 그런 구도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쪽을 쫙 밀어버릴 수 있다. 이 돌은 어차피 가벼운 돌이라 공격 안 당하고요. 그렇다면 좌변 쪽에 이제 큰 모양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애초에 협공했을 때부터 숨겨져 있던 의도인데 네. 강우혁 선수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지 아니면은 평상시대로 급소자리죠. 맞고 진행을 하려고 했지. 네, 지금 보겠습니다. 그쪽이요. 물론 뭐 지나가는 길에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백도 받지 않을 순 없죠. 네. 백이 조금 까탈스럽게 받으려면 이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서
근데 지금은 꼭 백이 이렇게 두라는 법도 없긴 하네요. 단수가 선수라면 버티는 것도 네, 가능한데요. 치받았어요. 네, 이게 밀었을 때 호구 모양이기 때문이죠. 이러고 그쪽으로요. 저 치면 늘어야 되죠? 이게 지금은 뭐 끊거나 막기가 이 두 점을 오히려 버리고 근데 어지간하면은 두 점 가치가 크거든요. 네. 그렇다고 늘자니 좀 느슨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달리더라도 이쪽에 대한 공격이 좀 세게 들어가야 되는데 배 듣는 것들이 있어서 세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에 반해 상변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네, 여기는 백이 너무 훌륭하죠, 모양이. 네, 박하민 선수는 이제 젖히는 수를 분명히 둘 텐데 글쎄 강우혁 선수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지 네,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는 방식이 좀 어렵겠는데요. 이 타이밍에 끝나요, 혹시? 이제 늘어요. 글쎄요, 우변에 어떤 공격이 숨어 있을까요? 네, 지금 막히는 거는 강도의 차이가 좀 큽니다. 네. 이렇게 이어야 되기 때문에 호구를 호구를 치는 것이 치면은 좋아는 보이지만 이거 한 방에 너무 아파요. 네, 막을 수가 막을 없죠. 수가 없습니다. 네, 단수라서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근거를 다 뺏기고 그건 유이 가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백은 이제 이쪽 네, 혹은 네, 뭐 중앙으로 둘 수도 있고요. 네, 돌 호구로 투자가 필요합니다. 받아주네요. 이때 이제 우변에 세게 때릴 수 있느냐? 일단 상변을 꽤 꽤 악수예요. 네, 악수를 두었거든요. 네, 꽤 악수가 들어가서 이 대가를 우변에서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 젖히고 는 교환은 상당히 느슨한 그런 결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게 자세가 그것도 침착하게 침착합니다. 들어요. 아주 침착합니다. 네. 네, 정말 침착한데 좀 저는 저렇게 못 들 것 같아요. 네, 이제 박하민 선수가 우변을 돌봐야 할 차례입니다. 강우혁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32강전 12번째 경기이고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12번째 경기 펼쳐지고 있는 박하민 선수와 강우혁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첫 대결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강혁 선수가 지금 공식 대국이 지금 모두 충족되지 않아서 네. 랭킹이 지금 산정이 안 됐고요. 아마 내년에는 랭킹 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백이 크게 늘자 날짜 뒀어요. 날짜 두면서 거의 살아있는 형태를 취했고요. 그러자 다시 방향을 돌려서 이제 걸쳐가고 협공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상변의 백의 형태는 아주 깔끔하게 네. 제법 통통한 집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제 강욱 선수는 이제 애초 그래도 하나 그렸던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미는 거. 좌변을 키우는 거요. 예. 여기 밀어감으로써 좌변 주도권을 좀 가져오려는 움직임을 그런 작전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칸 띄고 백이 이렇게 전개해서 좌변 발전성이 지어지면 기본 집이 지금 백이 많아요. 대항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허락만 한다면 뭐 이런 거 하나 붙여서 활용이 된다면 조금 더 괜찮을 음. 것 같은데 되게 젖혀두고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둔다면 결국에는 이제 상변은 조금 줄였지만 중요한 포인트죠. 이쪽을 전개하면서 백이 귀와 좌변의 견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아마 고민인 것은 이렇게 걸쳤을 때 일로 붙여준다면 아마 할 것 같은데 네. 백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어, 늘고요. 상변을 한껏 키우는 건가요? 네, 키워버려서 이제 같이 키워서 집이 나면은 또 너무 커요. 어, 상변이. 하변으로 아예 공격을 선택을 이거는 했네요. 공격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뒷문이 열린 곳을 계속 두니까요. 네, 여기 할변집 만들 공간이 없어요. 네. 다 집 놔도 10집, 15집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강호 선수는 이 돌에 대한 직접 타격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돌이 지금 과연 공격이 되는 돌이냐? 잘 안 되거든요. 강우혁 선수도 초반 진행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탓일까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좌변 발전성, 가능성은 이제 꿈도 못 꿉니다. 그렇다면 또 이게 중앙을 집을 만든다? 근데 그것도 백돌들이 다 나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기본 집싸움으로 가자니 백집이 지금 확연히 많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포석 짜기가 그리고 중반에서 운영하기가 지금 상당히 껄끄러운 국면이 되었어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건 작전에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자, 다음에 백은 좌변에 붙이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탄력을 구할 수 있죠. 네, 공격을 하기가 마땅치 않을 텐데요. 정말 공격을 노리려면 여기를 딱 침착하게 둬야 됩니다. 네, 이쪽을 둬야지 다음에 이 급소를 노릴 수 있게 되고요. 백은 근데 아마 받아두겠죠. 어떻게 받느냐 이제 그건데 붙여서 받는 게 가장 타이트한 수법입니다. 이렇게 늘어준다면 이쪽의 급소를 선수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손을 돌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예 큰 곳을 두면서 젖히는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급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흙은 여기서 느슨하게 둘 수는 없어요. 무조건 강수로 받아쳐야 되고요. 지금 축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 싸우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상변을 밀었습니다. 그쪽으로 또 투자하나요? 중앙을 좀 키워보겠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런 건 있어요. 여기 찌르고 끊은 다음에 내 경우에 따라서 백이 나가버리거든요, 사실은. 이 선수로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수순을 달리한다면 이거부터 붙이고 뭐 이런 거라면은 선수로 막아낼 수는 있겠네요. 이제 막아내서 이쪽 집 짓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네.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폭이 과연 얼마나 크냐 백도 어느 네. 정도는 좀 늘었는데요. 네, 그걸 봐야 돼요. 지금 흙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도 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기본 집이 백이 좀 앞서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연 중앙을 집으로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바둑이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강호 선수는 어차피 공격 쉽지 않고 그렇다면은 뭐 집으로라도 만들어야만이 부족한 실력을 따라갈 수 있다
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엄청나게 침착한 국면 운영을 보여주네요. 백도 그것을 의식해서 좀 다른 수를 선택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수라면 이제 뭐 이렇게 빗게 받는 건 있어요. 서로 이제 계속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늦추는 거죠. 흑이 이런 식으로 올 때 이제 지금은 이쪽에 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간다든지 네, 그런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을 돌려서 이 자리를 맞는 것 자체는 아픈 자리긴 해요. 이 두 방을 당하는 것 자체가 선수로 꽤 당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젖혀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호구를 치거나. 뭐 집으로만 본다면 이 자리가 가장 큽니다. 반대로 3-3을 둬서 귀를 지켜내고 이 한 점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세우고요. 집으로는 가장 큰 곳이긴 합니다만 이쪽을 눌리면서 진행이 된다면 중앙의 폭이 이쪽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신경이 쓰일 거예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이 정도 받아둬서 네, 무난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하민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돌바람은 AI는 그냥 이렇게 받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정도 받아둬서 무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실리적으로 가요. 그것은 박하민 선수가 어쩌면 나름 과감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중앙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데 네, 강호 선수가 근데 이곳도 또 이쪽 장단을 맞춰주네요. 이게 뭐냐면은 타개하는 수법이잖아요. 근데 타개를 하다 보면 중앙이 커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커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 왜냐면 약한 돌을 움직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중앙에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로는 보통이라면 여기 날짜를 가서 마이웨이를 외쳐야 되는데 글쎄 약간은 지금 뒤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이분 드는 한 남았습니다. 수로 느껴집니다. 네, 백은 한 칸이던 두 칸이던 뭐 이쪽으로 받는 선택을 하겠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박하민 선수의 그 한 수 한 수는 작전에 일관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강우혁 선수는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직 방향성에 대한 그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사실은 아까운 교환일 수도 있는데 공격 한번 하자 하고 뒀는데 달아나니까 공격 안 되냐고 갑자기 이곳을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이걸 두니까 갑자기 이도 살려야겠네 하고 네. 지금 살려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전의 일관성이 없어요. 물론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쪽이 막아가는 진행이 나온다면 그래도 이건 괜찮습니다. 이런 돌들이 연결이 되면서
중앙 경영을 할 수 네, 있으니까요.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구도가 나온다면은 네, 그래도 일관성이 생기는 거고요. 백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쪽이 연결함에 불편함이 있다면 또 쉽지가 않은 거고요. 일단 받아주었습니다. 박하민 선수도 튼튼하게 늘어서 두네요. 네, 그렇다면 흑도 이제 뭐 말할 수 있는 그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경영이 된다면 이런 돌들의 교환들이 지금 악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 될 가능성인 교환이 되었습니다. 흑도 이제는 단순히 살리는 수만을 두기는 조금 아쉽겠고요. 네, 지금은 어찌됐건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그물망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쪽이 막혀져 있다고 치면은 중앙에 그래도 얼마간의 집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욕심이라면 사실 뭐 이런 데가 들으면 받아야 된다면은 그때 되면 훨씬 좋은데 백이 뭐 이런 데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젖히고 느는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쪽 타겟 승부하겠죠. 이게 늘어지면 이 석점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흑이 중앙을 제대로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쩌다 보니 그 어렵다는 중앙 경영을 하게 됐네요. 네. 지금 뭐 솔직하게 단수 치고 늘고 뭐 이렇게 띄어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한 돌이 연결되면서 세력으로 바뀌니까 네, 그것은 그런 흐름이라면 괜찮습니다. 흑 2분 남았습니다. 어깨 짚는 수는 더 강수인데요. 네,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있네요. 글쎄요, 그게 지금 백이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일단은 흑도 약점이 좀 생기는데요. 네, 이게 이쪽에 분명히 2분 남았습니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설마 여기서 여기 뚫고 한번 승부 보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늘면? 괜찮습니까? 이거 좀 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스텝이 나온다? 일단은 박하민 선수도 뒤로 받아주었네요. 네, 근데 뒤로 받는다고 꼭 이게 이득이 아닌 게 지금 과감하네요. 여기까지 굴복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백도 무조건 백도 나오지 일단, 않을까요? 네, 나오고 싶은데요. 뭐 나오고 볼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막는 건 있어요. 강우 선수가 생각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데 하나 늘고요. 막을 때 이쪽으로 비집고 나오면 흑도 지금 약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모양이 정리가 잘 안 되죠. 근데 호구는 상당히 과감한 선택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어, 넷, 다섯, 여섯. 이제야 이거는 박하면 선수가 한 발 물러났네요. 한 발 물러났는데 글쎄요, 이 선택은 이제 흑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패가 있잖아요. 또 받아야 된다면은 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받아주더라도. 그러니까 백으로서는 기세로 뭔가 한 칸에 뛴다든지 해야 되는데
호구를 치고 2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젖히는 수가 있네요. 네, 이거는 천지대패가 나옵니다. 강우 선수가 우변 공작을 통해서 패가를 만들고 이 천지대패 한번 노릴 수 있는 네. 그런 작전을 구상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치고 있거나 그냥 늘거나 비슷한데 이 패가 지금 변수로 남아요. 이렇게 되면. 120초 남았습니다. 그렇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백은. 아, 받아요? 아, 받아요? 아, 받는 거라면은 일단은 흙이 기세에서 눌렀습니다. 그래도 백도 상변 쪽에 나온 돌이 흑도를 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좀 남겨둔 걸까요? 네, 이쪽이요. 그러니까 흙이 받아둔다면 근데 정리가 돼버려요, 이게.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이런 수를 한번 노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찝는 버팀이 생각보다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거 되는지는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손을 네, 뺍니까? 네, 빼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막는 그 라인이지 이 두 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120초 남았습니다. 결국에 흙은 중앙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날일자의 자리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자리를 그래도 선수로 처리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 과감한 어떤 수법은 강호 선수가 괜찮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중앙 운영만 10초 이제 남았습니다. 잘 된다면 네. 부족한 실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교두보는 마련이 됐어요. 마지막 하나, 근데 박하민 선수도 이런 식으로 붙여서 네. 나온다면 넷, 다섯, 네, 이런 식으로 슬슬 나온다면 2분 남았습니다. 이쪽에 골이 크진 않아요. 띄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끼우는 거죠. 이렇게 두고 글쎄 있는다면 바로 끊겠다는 뜻인가요? 네, 뭔가 끊어가겠다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다면 이렇게 끊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한 점 살리는 건 무리고요. 백도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를 하겠죠. 근데 이게 20초 두터워지면은 약간 여기 끊어지는 게 생기는 어. 것이 변수예요. 이제는 축장문이 아무것도 안 되네요. 네, 축장문이 안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강수인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백도 이런 식으로 진출하면 20초 남았습니다. 호구를 치던 늘던 진출하면 중앙에 큰 집을 하기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네. 여기 나와 끊는 게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입니다. 네, 호구가 좀 더 단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중앙 쪽으로 넣는 게 득인데 나중에 들여다보고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것이 좀 남아 있는 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얇다 이거겠죠. 박하민 선수 생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들여다봐서 이으면 이어서 여기 연결 안 할 재간이 있느냐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곳은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좀 작게 버리는 쪽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넣는다면 그냥 미끄러져서 그냥 작게 버린다는 거죠. 네. 어찌됐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이 중앙에 큰 집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강우 선수는 이제 여기가 그래도 선수니까 치중이 있으니까 선수입니다. 손 뺀다면 여기를 치중당해서 실리도 실리인데 전체가 안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라고 본다면 그때 이렇게 나와 끊어서 아까 같은 활용을 마지막 통하더라도 둘, 다 집으로 만드는 그런 구상을 좀 해봐야겠어요. 네. 하변 쪽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후수를 뽑는 게 문제인데 이거 연결해야 되거든요. 백 네. 20초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백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화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약간 운영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되었네요. 흑 입장에서. 그나마 기대했던 곳이 중앙이었는데 중앙도 뚫렸고요. 네, 중앙이 꿰뚫린 것이 좀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 입구자 가면 또 끊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아픔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자, 강우혁 선수가 조금은 풀어나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진격을 하자니 흑 2분 남았습니다. 여길 반격당했을 때 꽤 곤란해 보이고요. 백도 연결이 또 동시에 네.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강우혁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크라운의 탭의 32강전 강우혁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이고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박하민 선수와 강우혁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제 중반전 진행되겠고요. 네, 이제 강호 선수가 이렇게 좀 버티면서 받자 박하민 선수가 이쪽으로 이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기 약점을 지켜가면서 확실하게 연결을 꾀했고요. 네. 그래서 이교환을 하고 집으로도 큰 자리고 이쪽을 파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쪽에 대한 흙의 얇음이 조금은 완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자 밀고 젖히는 국면인데 이제는 흙도 조금 위험해지겠는데요. 네, 지금은 여긴 받아야 되고요. 네. 이 백도 중앙에 이제 이 돌들이 약간 약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고 흙도 전체를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이 백 전체도 확실히 지금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곳에 백돌이 있었더라면 이쪽을 막 찌르고 나왔을 때 이 한 점 끝까지 살리기가 어려웠거든요. 못 살리죠. 끊긴 약점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쪽에 흑돌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먼저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좌변으로 연결을 네, 할 수도 있겠네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적으로 일단 아주 큰 자리를 두면서 강욱 선수가 좀 버틴 느낌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집을 한번 세어본다면 12, 14, 마지막 20집, 30집, 35. 35집이 지금 두텁고요. 백도 35집 이상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으로 지금 집은 비슷한데 네. 이제 이런 데 하나만 늘어서 이런 식으로 좀 집으로 이득 보는 교환만 되더라도 좀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집으로는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이런 곳 노림 있죠? 붙이면은 여기 끊는 것과 여기 끊는 것, 맛보기 하고 있네요. 네, 볼 수 있고요. 넷, 물론 당장은 이제 다섯, 일곱, 백이 이어질 수 여덟. 있지만 끊으면 붙임을 당해서 이 다점이 잡혀요. 잡히기 때문에 당장은 연결이 가능하지만 네. 이제 흑도들이 뭐 하나라도 생긴다면 네, 그런 노림을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 흑 2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중앙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엄청 커요. 사실 집으로는 흑이 두냐 백이 두냐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금 흙이 당장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선수잖아요. 사실 네.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안 받으면 뛰어 들어가서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아끼지 말고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교환 다 이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냥 막아가면서 우변에 공격을 했고요. 백은 어떻게 응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뭐 호구 치는 수, 네, 20초 뭐 느는 남았습니다. 수, 혹은 뭐 이쪽으로 젖혀서 젖히고 느는 수, 뭐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곱, 있는 것은 좋지 여덟, 않아요. 있는 것은 아홉, 젖혀 있는 순간에 미생이 되거든요. 흑 2분 남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삽니까? 살아도 근데 집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젖혀 있는다면은 뭐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제법 크게 사잖아요. 여기 젖혀도 막아서 들 수 있고요. 끊으면 위로 던져서 120초 남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강호 선수가 아무튼 이 자리에 그래도 오게 돼서 집으로 지금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둘, 셋, 역시 두 선수 기풍답게 호흡이 길어지네요. 네, 길어지겠어요. 네, 120초 남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나서 받겠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한번 뛰어들어가면은 전체가 미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흙의 권리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조금씩 조금씩 쫓아오는데요. 네, 두 선수 역시 큰 싸움 없이 좀 무난한 운영 바둑으로 진행이 되는데, 박하민 선수가 근데 이런 운영 바둑 진짜 잘 두거든요. 지금까지 뭐 백에 실수가 있었던 장면을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인 스타일대로 짜여지면 박하민 선수는 정말 정리를 잘합니다. 이런데 입구자도 권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해야 흙의 됩니다. 권리요? 예. 반대로 백이 이런데 붙여서 늘게 되면은 네, 집이 확실히 불안한 의미가 네. 있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왜냐면 여기 안 받았다가는 날이 짜당하면 백이 전체가 무너져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일단 이 정도라면 이제 흑이 할 수 있는 교환들은 얼추 거의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 젖힘이 약간 불안 요소예요. 네. 이 그것- 늘어야 되면은 상당히 당한 형태고 네. 애초부터 막아서 진행하려는 그런 진행인데 흑 1분 남았습니다.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아예 털을 잡고 살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안 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변이. 자, 그렇다면 하변을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젖혀 이어버리고 여기 젖혀 있는 것 이런 것도 큽니다. 그냥 확실하게 집을 만드는 거죠. 네.
흑 20초 남았습니다. 거기까지. 그거는 백이 안 받아줍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찔러서 한 점 잡는 것 정도는 백이 허락해줘요. 아주 크진 않아요. 붙이더라도 뒤로 붙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받고 나가는 네, 것은 1분 남았습니다. 네, 그닥 이득이 없어요. 찝히는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요. 네, 안 받아주죠, 역시. 방금 한 칸 뛴 자리 또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20초 스윙이에요. 남았습니다. 네. 강우 선수는 좀 얇아지는 것을 불사하고 네. 집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선수로 끊기는 형태예요. 늘면은 못 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다시금 이 전체가 얇아졌다. 아, 네, 그런 뜻이 되겠죠. 네. 백은 뭐 당장 끊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좀 먼저 이쪽 간을 보는 건데요. 냉정하게 연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를요. 냉정하게 연결해 버려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흑 1분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흑이 하나 노리는 건 있어요. 강우 선수는 여기를 일단 애짝하고 젖히고 이렇게 찌르고 찝는 수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쪽 백도 교환들을 함부로 하긴 또 어려운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연결하는 거 자체로 상당히 두터운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획은 더 이상 끊어지지 않을까요? 네, 여기를 연결해 두면은 억지로 끊으려면은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건데 혹시 이런 식으로 악수가 되면 이 날일자가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약점이 있어서 뭔가 좀 교환이 필요해지고요. 그러니까 잡으러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를 당했을 때. 일단 강호 선수가 받았는데 이쪽을 교환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얼마간의 지불은 손해인데 이쪽 약점을 찔러 들어가려면은 여기가 끊겨져 있어야 합니다. 백 1분 남았습니다. 물론 한번 받아줬으니까 지금은 한번 먼저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응수를 타진하는 거죠. 네. 강욱 선수가 여기를 좀 고집하는 이유는 이 전체에 대한 미련을 지금 못 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쪽으로 마무리를 하나요? 이렇게 된다면 하변으로 젖히는 네. 백맛은 사라졌고요. 이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인데 네. 박하민 선수는 여기를 건드리기보다는 뭐 여기 이런 데를 먼저 응수를 물어볼 생각인가요? 어, 이렇게 된다면 획도 위험한데요. 네, 지금 탈출이 가능하냐 이제 그런 20초 뜻이죠. 남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가 끊어지는 게 원래는 선수예요. 왜냐면 나와 끊는 게 생기니까. 근데 지금은 흑 2초 당장의 수상전이 되게 빠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네요. 이거 만약에 잡히면 예, 잡히면은 승부가 것 나버려요. 같은데요? 네, 지금 잡히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달리 살리는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하민 선수도 그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달리 살리려면은 뭐 이런 거 붙여도 그냥 쉽게 이렇게 잡기만 하면 돼요. 이게 네. 요속이라서요. 그럼 붙일 때 젖혀주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끊어서 걸리는 건데 이거는 살아가죠 여기요.
또 선수로 살아갑니다. 흙이 잘 된 건데 1분 남았습니다. 붙이면 이렇게 가만히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끊고 나서 탈출하려면 네, 바깥쪽에 약점이 별로 없어서 네. 이렇게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을 치고 나서 이렇게 찝어버리면 흙이 유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뒤로 메워버리면 배기 수가 내수 대 빠르죠. 세수. 네. 그러네요. 박하민 선수는 네, 실리적으로 좀 버티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정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끊겼을 10초 때 남았습니다. 여기 계속 못 찌르거든요. 네. 막는 순간 자충에 걸려서 사실상 이렇게 이어지고 받아야 한다는 건데 나중에 마지막 끊었을 때 위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셋,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차피 여기가 아니라 이 돌이 10초 남았습니다. 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요. 강호 선수는 먼저 여기를 하나 물어보는 것도 의미는 있겠어. 마지막 일단 여기 괴롭히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입구자로요. 날일자는 좀 약점이 신경이 쓰였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붙이고 뭐 젖히는 반격이 까다롭다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교환 안 하니만 못한대요. 차라리 안 해야 나중에 두터워지면 날일자를 노릴 수 있는데 지금은 후속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튼튼한 네. 형태가 돼버렸어요. 둘, 네, 그렇죠. 백이 네. 깔끔해졌습니다. 네. 모양이.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런 거 그냥 받아주더라도 깔끔해졌죠. 물론 안 받는 것도 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101분 남았습니다. 찔러 들어가서 패를 하면 흑도 부담이고 그러니까 양보를 하더라도 사활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선택을 보시죠. 네, 박하민 선수는 지금 이미 이쪽을 잡아냈기 때문에 그냥 받아줄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중앙이 좀 허무하게 들어가나요? 네, 지금 보시면 12, 22, 120초 남았습니다. 40집 정도밖에 안 나요 지금. 흙이요? 네, 6, 8. 이 잡혀 있다고 보면은 반면으로도 네, 힘들죠. 백은 거의 쉬운 집이거든요. 네, 자, 우변 쪽에 가장 좀 껄끄러운 응수타진이라고 네,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받아둔다면 뭐 큰 건 없어요 사실. 12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늘거나 뛰거나 그런 쪽이 맥점인데 흙 20초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꼬부린다든지 혹은 쉽게 이렇게만 받아도 큰 건 없습니다. 막으면 마지막 그냥 뒤로 쳐도 돼요. 네. 둘, 셋, 넷, 네, 이렇게 때려내면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강호 선수가 여기 남았습니다. 치고 입구자 이 독수를 깜빡하고 네, 있었던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이 하나, 5점이 잡힌다면은 셋, 넷, 승산이 없어요. 네. 여섯. 그래서 박하민 선수도 중앙에 한 칸을 띄워놨던 아홉. 거군요. 네, 이제 그 수밖에 없는데 백은 그냥 침착하게 이렇게 막아서 잡아요. 이 후속수단이 별것이 네. 없잖아요, 사실. 흙 20초 남았습니다. 여기라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막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끊어서 좀 집으로 아, 보상을 받는데 네. 둘, 제법 나죠. 근데 그런 구도도 안 나오고. 다섯, 여섯, 일곱,
순식간에 마지막 끝난 하나,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셋, 박하민 선수가 이쪽으로 찝어서 넷.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었네요. 더 큰 요석을 잡아내면서 지금은 좀 승기를 가져온 국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죠. 여기는 흑 20초 남았습니다. 여전히 좀 남아있습니다. 열범이 남아있어요. 네. 그쪽으로 계속 늘어두면서 방금 보여주신 네. 약점을 좀 노릴 테고요. 약점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네. 획도 중앙에 빵 따냄이 시급하지만 네. 고민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따낼 수도 없거든요. 여기 안 따낼 수도 없는데 이거 일단 그쪽으로 두나요?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약간 좀 복잡하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좀 있게 된다면 아예 뿌리를 끊어버려서 승부를 걸자. 네, 그런 거죠. 오히려 뭐 나가서 키워주는 것을 좀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하나만 나가놓고 다시 연결해도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요. 이게 쳤을 때 이렇게 쳐버려요. 이게 따내면 여기를 끊고 여기가 전체가 끊어지잖아요. 끊기나요? 네, 이쪽이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나가 두더라도 의미는 생기는 겁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의 바둑에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하나, 이게 둘, 제한 시간 10분에 넷, 추가 시간 20초. 여섯, 이게 결코 시간이 많은 바둑이 아니거든요. 네. 많은 바둑이 아닌데 흔들림 없이 이렇게 운영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1분 남았습니다. 네, 사실 안정감이 쉽지 느껴져요. 않거든요. 네, 쉽지 않죠. 지금 흑 20초 보시다시피 남았습니다. 20초가 금방 가요. 네, 금방금방 가죠. 쉽게 쉽게 정리하죠. 중앙 2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네. 생각입니다. 이제 썬님을 서야 되는데 그때 연결하고요. 그건 이제 이렇게 입구자로 흑 20초 둘 수밖에 남았습니다. 없고 네. 되게 유의한 칸칸 뛰어난다면 이 집이 크게 생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이게 잡히지도 않네요. 입구자 쳤을 때 있기가 쉽지 않네요. 또 끊는 게 생기네요. 네, 여기가 또 선수로 끊기고 마찬가지로 끼운다면 네, 전체가 또 끊기는 형태가 됩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두 점 단수 쳤는데 그것은 안 받아줍니다. 받아준다면 어떤 뜻일까요? 사실 받아줘도 되긴 하네요. 받아주더라도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호구 치는 건 단수가 들으면 아까랑 네, 똑같아지고요. 끊어지는 거고 여기를 막더라도 찌르게 된다면 역시 해결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밀어도요. 찌르는 것이 들으면 붙여서 끊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어줘도 돼요. 이어줘도 되는데 흑 20초 뭐 남았습니다. 가치가 그렇게 큰 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박하민 선수는 쉽게 그냥 처리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중앙 획돌이 잡힌 상태에서는
오히려 백이 집이 좀 많은 형세인데요. 네, 지금은 뭐 반면으로도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101분 남았습니다. 흙이 또 불어날 만한 공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뭐 중앙이 다 지워졌죠. 이제 끊는 약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고. 그나마 조금 20초 남았습니다. 찝찝했던 우변까지 네. 지키게 됐습니다. 박하민 선수의 그 바둑 내용이 한층 성장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올해도 여러 가지로 두각을 나타내긴 했지만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네요. 반면에 이제 강욱 선수가 최근에 6연승을 달리면서 GS 칼텍스배에도 본선에 진출하고 네. 20초 남았습니다. 나름 좀 자신감이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그 기세가 쭉 이어질 때가 원래 더 마지막 포텐이 터지는 건데 네. 둘, 셋, 그 6연승에서 이제 저지를 당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아프고요. 20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GS 칼텍스배 본선 무대에서 다시 본인의 가치를 이제 높이는 알리는 그런 찬스를 잡아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20초 하변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젖혀 있는 끝내기가 마지막 선수 끝내기로 둘, 보입니다. 왜냐면은 넷, 손을 뺐다고 한다면 여섯, 일곱, 치받고 여기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단수치고 붙여서. 오공도화의 형태가 네. 생기네요. 오공도어로 잡히는 구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아주 큰일 나죠. 네. 하변 끝내기도 이제 백이 선수를 할 수 10초 있다. 남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뭐 굳이 잡으러 안 가더라도 그냥 젖혀 있는 이 상황에서 둘, 여기만 넘어가도 어마어마하게 넷, 크네요. 다섯, 두 집 내고 살아야 됩니다. 먹여치는 것도 안 되죠. 여덟, 자충이라서요. 20초 남았습니다. 네, 여기 젖혀 있는 거 선수입니다. 네, 이런 형태가 자주 나올 거예요, 아마. 자주 나오는데 셋, 여기가 치중이 다섯, 지금은 확실하진 않네요. 여덟, 아홉, 먼저 교환이 되어 있다면 이제 이 형태는 입구자가 있어서요. 네. 상대를 자충을 만들 수 있죠. 네, 만들 수 있는 장면이고. 근데 지금 나중에 두면은 백이 이렇게 이어서 처리를 하네요.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부분적으로는 수가 안 나네요. 백 2분 남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빈틈들이 다 생겨서 이 중앙에 큰 집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초반부터 쌓아두었던 세력들이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네. 세력들이. 지금 여기 끊어 잡는 것도 크고요. 뭐 이런데 막아 두는 것도 큽니다. 여기 네. 아니라면 중앙을 아예 다 지워버리는 선택.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박하민 선수 마지막으로 호흡을 가다듬죠. 20초 남았습니다.
이바둑의 결정타는 역시 좌중앙 쪽. 셋, 여기서 이 수를 지금 준비한 자와 그 수를 염두하지 못한 그 20초 남았습니다. 그 찰나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근데 마지막 초반부터 사실 강우혁 선수가 둘, 뭔가 좀 셋, 작전의 일관성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상변 쪽에서 뭔가 멋지게 선수로 잡아서 네. 선수로 막아내서는 뭔가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20초 남았습니다. 이돌이 잡히면서 102분 남았습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네, 강우혁 선수도 지금 형세를 아마 잘 알고 있을 네.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또 계속- 한쪽에서 지워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포기하고 이렇게 지워진다면 이 중앙이 맷집 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넷 여기도 나중에 소속 찔리잖아요. 또 다 찔려요. 어, 일곱 이런 집 게 났어요. 이런 게 참 얄미워요. 네, 일곱 집 20초 났어요. 남았습니다. 근데 100은 중앙이 맷집 난 겁니까 지금 100은 뭐 16집 났는데 7집 났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는 뭐 네, 막아도 무방합니다. 네, 막아두더라도 큰 건 없어요 여기서. 흑 20초 남았습니다. 빠져서 반대편에 있는 네, 백돌에 대한 사활도 압박을 하고요. 찝는 것이 있다 이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네, 돌을 돌을 걷었습니다. 네, 지금 강우혁 선수가 중앙 잡히는 것을 염두에 하지 못했다. 역시 중앙부터 얘기가 나오죠. 네, 강우혁 선수 이번 대회 많이 준비했을 텐데 조금은 허무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의 그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정말 눈부시게 느껴졌다 네. 그런 한 판이었고요. 네, 박하민 선수가 100으로 불계승을 거두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제 16강 자리가 거의 다 채워지겠네요. 네, 강우혁 선수가 초반부터 조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런 경우는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포석으로 좀 짜이지 않은 걸까요? 글쎄요. 이제 뭐 박하민 선수가 좀 비튼 것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좀 마음이 좀 바뀐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일관성이 없게 느껴졌다가 그래도 상변 쪽에 그 과감한 그런 활용들이 들어가면서
실전에는 사실은 기회가 오긴 왔었어요. 네. 상변을 선수로 막아내면서 좌기 쪽에 먼저 이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을 크게 운용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집으로 아예 돌아가면서 끝내기 승부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좀 중앙 쪽 어땠을까요? 그때 좀 미세했을 것 같아요. 약간 백이 편하거나 미세한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중앙이 이제 잡히는 그것을 지금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선수의 좀 국구 소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하민 선수와 강우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 멋진 대국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강우혁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좀 초반부터 저희가 좀 보기에는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 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좀 느껴졌는데 좀 초반부터 좀 잘 안 풀린 건가요? 네, 일단 그 우상기 쪽에서 제가 너무 느슨하게 둬가지고 아, 어떤 수가 좀 느슨했을까요? 그 중앙 제끼고 는 걸로는 네 상변 막아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막는 진행을 해서 끊고 친다면 이제 이어서 네, 그렇게. 이런 진행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호구 모양 사실 여기는 조금 아쉽다고 느끼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쪽 상변을 잘 처리를 했어요. 그래도 선수로 잡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때는 좀 어떻게 봤나요, 국면을요? 좀 나름 기회가 왔다라고 봤을까요? 아니면 아직 좀 나쁘다 봤을까요? 이때 약간 나쁘다고 봤고요. 네. 근데 바둑이 두터워서 백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네, 마지막에 중앙이 잡히기 전에 그때 형태는 좀 어땠을까요? 저는 만만치 않은 줄 알았는데 어차피 약간 나빴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박하민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중앙 잡기 전에 어떻게 형태를 보고 계셨을까요? 잡지 않아도 저는 약간 백이 집이 많아서 네, 괜찮다고 보고 있었고요. 네. 원래는 저도 잡는 걸 잘 생각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네, 보여가지고 네,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장면이 그래도 흙이 가장 기회가 온 장면이 아닌가 싶었는데 실전에는 이렇게 둬서 약간 중앙이 좀 허무하게 좀 지어진 느낌이 있어서 혹시 한 발 덜 갔으면 어땠을까요? 이 정도 갔으면 어땠을까요, 바둑이요? 그런 식으로 네, 중앙을 더 막아놨으면 더 백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고 보니까 중앙도 꽤 모양이 큰데요. 네. 네, 아무튼 바둑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박하민 선수 얼마 전에 또 KBO 리그 지금 신인상을 받았잖아요. 아, 네. 네, 친구들한테 한턱 쐈나요? 아직 네, 이번에 시합 준비해야 돼서 네. 네, 쏠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에 네, 친구들한테 한턱 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하민 선수 또래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박하민 선수가 생각하는 가장 좀 까다로운 라이벌이 있다면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네, 친구들 저희 또래 다 실력이 좀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서 좀 더 자극도 되고 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이동훈 선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제 입단 시기가 비슷한 친구들 중에 꼽자면 송지훈 선수가 가장 까다로운 선수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송지훈 선수를 또 꼽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우혁 선수에게 마이크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최근에 GS 칼텍스배에도 본선에 진출했고 컨디션이 좋았는데 이번 대국 아쉽게 졌어요.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마지막이 될 텐데 마지막으로 바둑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얼마 전에 GS 칼텍스벨 본선 진출의 기회를 얻었는데 일단 거기서 한 판 이기는 게 목표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두 선수 멋진 대국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하민 선수 또래 워낙 또 잘 두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늘 궁금했었어요. 또 이게 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또 또래 기사들 98년생 기사들이 서로 좀 많이 친하고 또 자극도 되고 이렇게 또 앞서는 뒷서건이 이렇게 서로 좀 도움을 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보기 좋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갈 것으로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강호혁 선수도 최근 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32강전 13번째 경기는 윤민중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대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